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9일 일일 업종 동향 분석 보고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19일 마감 기준 국내 증시 시황입니다.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I15.72포인트 하락한 3151.56으로 마감하며 0.81%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09포인트 하락한 787.96으로 1.26%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입니다. 원대달러 환율은 5.9 원 상승한 139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하며 붉은색 막대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대규모 순매수로 대응하며 녹색 막대가 높이 솟았습니다. 자, 기관은 소폭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반락하며 3150선으로 후퇴했으며 이러한 지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월 19일 마감 기준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 업종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 상위 5개를 보여주는 녹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오락 문화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IT 서비스, 보험, 금융, 자동차 업종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붉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하락 업종 상위 5개는 전기가스 업종과 기계장비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의료 정밀기기, 철강금속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락문화, IT 서비스, 보험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기계장비, 건설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간의 등락률 차이가 최대 6.2%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전체 업종 중 상승한 업종의 비중은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강세를 보인 업종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오락문화 업종은 1.71%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 방송 당국이 해외 드라마 할당량 규제 완화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0.84% 상승한 IT 서비스 업종은 곧 개막하는 게임스컴을 앞두고 신작 공개와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게임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 업종은 0.27% 상승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상승 종목표를 보시면 콘텐츠 관련주인 삼화네트워크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9% 상승했습니다. 게임주인 미투오는 10.44%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약세를 보인 업종들입니다. 전기가스 업종은 3.1% 하락했고 기계장비 업종은 3.02% 하락했습니다. 두 업종의 동반 하락은 원전 관련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IP 분쟁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의 독자 수출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건설업종은 2.12% 하락했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금리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우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 정밀기기 업종은 1.46% 하락했습니다. 이는 바이오 및 제약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의료기기 업종도 함께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주요 하락 종목표를 보시면은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등이 5%에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인 펩트로는 11.96% 하락하며 바이오 섹터의 차익 실현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은 원전 IP 분쟁 합의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테마들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3자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가 8.45% 상승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해외 드라마 규제 완화 논의 소식에 한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화네트워크스가 29.99%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9.12% 올랐습니다. 셋째, 원전주가 급락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IP 합의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이 각각 8.70%, 8.60%, 800% 하락하는 등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8월 18일 미국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8% 하락했고 나스닥은 0.03% 상승했으며 S&P 500은 0.01% 내렸습니다. 주요 섹터별 등락률 그래프를 보면 반도체, 금융, 헬스케어 섹터는 소폭 상승했고 기술주와 에너지 섹터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8월 21일부터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미 증시는 장기적으로 동조화 경향이 강합니다. 1일 상관계수는 0.3에서 0.4 수준으로 낮지만 주간으로는 0.6 전후, 월간 기준으로는 평균 0.62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8월 19일 사례를 보면 간밤 미국 증시의 보합 마감은 우리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달러 기조라는 이면의 신호가 원화 약세를 촉발했고 이것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4,535억 원로 이어져 코스피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다우지수의 일일 등락률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나 미국 국채 금리 변동과 같은 근본적인 변수들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현지 시간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특히 23일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러유 3자 회담 진행 상황, 원전 IP 합의 관련 후속 조치, 그리고 1390원대를 돌파한 원대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지수와 무관하게 개별 테마가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가 예상되므로 명확한 상승 동력을 가진 테마를 선별하여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원전과 같이 정책 변화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8월 19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불확실성과 외국인 매도세 속 차별화 장세 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으며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락내 문화 업종의 강세와 원전 관련 업종의 급락으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고 테마별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강세를, 원전 테마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 부재 속에서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국내 정책 리스크라는 내부적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잭슨홀 심포지엄과 미러유 3자 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자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